평생 이 일을 해도 좋다 생각한 건 그 5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물어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저 사랑받은 기억이 너무 커서 그걸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건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한 작은 보답의 이야기입니다. 상견례 날이었어요. 25살 남자친구와 3년째 사귀던 때였죠. 사실 그 전날까지 헤어지려고 했어요. 저는 고아였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제대로 된 가정도 모르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 한 번만 만나봐. 제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였어요. 두려웠죠. 분명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예쁜 애가. 그러시더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줄 거지? 이 집에 며느리가 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제 사정을 아시면 분명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시며 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어때? 이제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 테니까. 우리 며느리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온기를 느꼈거든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 쓰다듬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물었어요. 어때? 우리 엄마 괜찮지? 응. 정말 좋은 분이셔. 그때 결심했어요. 이분과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정말 엄마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허락받는 게 더 어려웠어요. 무언가 부탁을 드려야 할 때면 한참을 망설였죠.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해? 이제 내 딸인데. 결혼 2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공주야, 너 통장 하나 만들어. 혼수도 제대로 못 해준 게 미안해서 말이야. 한 달에 10만 원씩이었어요. 당시 우리 집 형편에는 정말 큰 돈이었죠. 시어머니는 당신 용돈을 아껴서 때론 아르바이트까지 하시면서 그 돈을 모아주셨어요. 어머니,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왜 안 해? 넌 이제 내 친딸이야. 친딸한테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5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주셨어요. 나이차 30년을 뛰어넘는 진짜 모녀처럼요. 시집 온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야, 오늘이 며칠이지? 처음엔 그냥 깜빡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 나이도 제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시고요. 병원에서 나온 진단명은 알츠하이머였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겨우 65세이신데 너무 이른 나이 같았거든요. 앞으로 점점 기억을 잃을 거예요. 가족들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공주야, 미안해. 내가 짐이 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게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그날 밤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요양원을 알아볼까? 남편의 제안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평생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제게 시어머니는 정말 엄마가 되어주셨거든요. 이제 그 사랑을 돌려드릴 때라고 생각했어요. 4년이었어요. 1460일의 밤낮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 정도였어요. 가스불 끄는 걸 잊으시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가셨어요. 화장실 가는 법도, 숟가락 드는 법도, 심지어는 제 얼굴도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밤과 낮을 헷갈려 하셨고 계속 어디론가 가려고 하셨어요. 우리 집은 어디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간이 침대를 깔고 잠들었어요.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니까요. 변실금도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어머니인데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씻겨드리고 때로는 손가락으로 직접 변을 파내드려야 할 때도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 말을 되풀이하며 스스로에게도 다짐했어요.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진짜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몇 개월째 등과 허리는 아팠고 손목도 아팠어요. 매일매일 빨래와 청소에 지쳐갔죠. 남편과의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밤에 아이를 안아줄 여유도 없었고요.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도 힘들어했지만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퇴근하면 어머니 옆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했죠. 어머니, 어릴 때 저한테 해주시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의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2년째 되던 어느 날 정말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3시에 또 일어나신 시어머니가 거실을 돌아다니시며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찾고 계시는 거였죠.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그 순간 너무 서러웠어요. 2년 동안 밤낮 없이 돌봐드렸는데 저를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도 사람이야. 힘들면 힘들다고 해. 그러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우리 함께 해보자. 내가 더 도울게. 그날부터 남편도 함께 했어요. 새벽에 어머니가 깨시면 남편이 일어나서 함께 걸어드리고 주말에는 제가 좀 쉴 수 있게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해도 괜찮아. 5년 전 그 사랑이 너무 컸나 봐요. 힘들어도 지쳐도 그 사랑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운 분이셨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저를 모르실 때도 단 한 번도 거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고마워요, 예쁜 사람아. 저를 며느리로 모르시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걸은 아시는 것 같았어요. 머리 빗어드리는 걸 특히 좋아하셨어요. 빗이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이 같았어요. 아, 시원해. 고마워요. 손톱을 깎아드릴 때도 옷을 입혀드릴 때도 항상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병이 시어머니의 본성을 더 순수하게 만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마음만 남은 것 같았거든요. 가끔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요. 복 받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제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만큼은 변함없으시구나 싶어서요. 마지막 한 달은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지 못했죠. 그래도 저는 매일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개나리가 피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분명히 제 손을 잡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공주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방이 너무 조용했어요. 4년 동안 늘 소리가 났던 방이었는데 갑자기 정막이 흘렀죠. 이불을 정리하면서 시어머니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걸 느꼈어요. 그제서야 정말로 보내드린 게 실감났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드렸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랑받았던 기억이 저를 지켜줬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그 모든 다정함이 제가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가족의 끈을 만드는 거죠.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봐요. 빈 방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를 만났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모든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며느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제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 테니까. 넌 이제 내 친딸이야. 그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고아였던 제게 진짜 엄마가 되어주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의 사랑은 제 안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사랑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죠. 가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말해요.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나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주신 만큼 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러면 사진 속 시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잘했어, 우리 딸 하시는 것처럼요. 혹시 저처럼 가족을 돌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쳐도 괜찮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던 기억은 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빛날 거예요. 저처럼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요.